지금 보시는 이 진입로는 법흥왕릉으로 알려진 무덤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시대의 고구려는 705년 동안 28명의 왕이 있었고, 백제는 678년 동안 31명의 왕이 있었고, 신라는 992년간 5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많은 왕들 중에 오늘날 왕릉의 주인공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왕은 공주에 있는 백제 삼화왕, 다시 말해서 문영왕릉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뭐 고구려 장수왕, 광개토왕, 뭐 진흥왕, 태종 무열왕,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오늘날 추정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신라 56명의 왕의 무덤도 마찬가지죠. 지금 경주 시내에 가면 누구누구의 무덤이라고 하고 있고 또 표말도 세워놓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분명하게 실증적인 자료로 왕릉의 주인공이 확인된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경주 서학동에 있는 태종 무열왕릉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앞에 왕릉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굴해서 본 것도 아니고요. 무덤 안을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99% 정도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주 사람들은 무덤 발굴하는 것을 아주 꺼려합니다. 물론 뭐 경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그렇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덤을 발굴하거나 도굴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죄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덤을 도굴하거나 또는 무덤을 파헤치는 일을 아주 금기시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심리, 인식을 꿰뚫어 가지고 자극하고 나쁜 일을 하려 했던 것이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대노했죠. 어쨌든 오늘날 경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대형 무덤들이 신라 왕과 왕비의 것으로는 추정되지만 정확하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천마총, 황남대총 뭐 이런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인공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총, 그러니까 총이라는 의미는 주인공을 모른다는 그런 의미고, 누구누구의 무덤이 아니라 그냥 주인공을 모르는 무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왕릉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 이 지역의 유학자들이 어떤 가문의 위상과 종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무덤의 주인공을 설정하고 표석을 세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관련 기록과 여러 정황들이 무덤의 주인공과 비교적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무덤이 상당히 커서 신분이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왕이나 왕비의 무덤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법흥왕의 무덤 앞에 이와 같이 표석이 세워져 있죠. 여러 정황으로 법흥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라 법흥왕은 언제 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증왕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514년에 왕으로 등극해서 540년 사망할 때까지 왕을 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흥왕은 왕으로 등극해서 신라를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펼쳤는데, 대표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부를 설치를 했고요. 또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율령을 반포해서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김해 지역에 있었던 금강과해를 병합해서 영토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흥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바로 흰 피가 솟구쳐 올랐다는 2차 돈의 순교가 있었고, 그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신라가 불교를 공인을 했죠. 그리고 곧바로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흑륜사를 창건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2차 대전의 순교는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쨌든 고구려는 372년, 백제는 384년, 그리고 신라는 527년에 불교를 공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소 시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으로 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신라 사회가 어떤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고 불교에 대한 어떤 저항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지만 명확하게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불교는 단지 신앙과 종교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 사회에서 법흥왕이 그러한 일을 어렵게 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법흥왕이 세상을 떠나자 애공사 북쪽 봉우리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기록엔 신라 왕들의 무덤 위치는 사찰을 기준해서 위치를 기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왕릉의 주인공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사찰은 남아있지 않고 큰 봉분으로 구성한 무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흥왕의 무덤은 다행히 이 무덤에서 가까운 옆 골짜기 넓은 뜰에 애공사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공이 법흥왕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덤 가까운 곳에 경주 효명동 3층 석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덤의 주인공이 법흥왕으로 확실하게 밝혀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